이명박 전 대통령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위기관리 능력은 탁월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우선 위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. 위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. 스타일 자체가. 네, 우선은 대중과 싸우고요. 미국으로 완전히 편향적인 외교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거든요. 그래서 뭐 거의 봉기 수준의 시민의 반란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잘 극복을 해요. 그 극복의 비결들이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뭐예요? 첫째는 그 본인이 경영인으로서 그 역사를 보면 과거에 동남아에서도 폭동 수준을 겪습니다. 현대 건설 현장에 막 밀리는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대부분 이분이 피하지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. 전면에 나서서 맞을 건 맞고 대응하고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임기 초부터 권력기관을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다뤘습니다. 또 원세훈,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정원장을 완전히 국정원이나 이쪽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신복을 원장으로 갖다 놓고요. 그래서 국정 전반에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. 그리고 경찰에 대한 운용도 정말 어떻게 본다면 그 시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죠. 경찰이 완전히 뭐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막아줬거든요, 끝까지.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과 방송에 대한 장악이에요. 그렇죠. 전반적으로 언론이 정부에 대한 그런 지지, 토론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. 물론 이제 방송통신이나 언론에 대한 측근 인사들이 또 있었죠. 종편 선정이라는 그 또 과제가 가장 마지막에 끝까지 가져가면서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레임덕의 가장 큰 영향은 후임자 내지는 다음 권력 예비자들에게서 비롯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. 그 두 분은 17대 대선 후보자 경쟁 때 완전히 적대적이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서로의 비리 다 끄집어내고 왼수죠, 오히려 왼수. 완전 왼수 사이거든요. 그래서 다들 기대했죠. 야당 측에서 기대를 했죠. 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다. 그런데 웬걸 이명박 대통령이 양자 간에 1대1 회담을 요청을 하시죠. 청와대에서 두 분이 만나십니다.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판세가 달라져 버리죠.